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사과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사과의 천연 당분은 많은 스낵과 디저트에서 발견되는 가공 설탕에 대한 건강한 대체제입니다. 그들은 또한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과는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며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C와 칼륨, 비타민 K와 같은 소량의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사과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르세틴 및 카테킨과 같은 이러한 항산화제는 신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사과 섭취는 심장병, 당뇨병 및 특정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과는 뇌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분들은 사과가 심장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건강한 심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는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심혈관 문제의 위험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 체중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사과는 식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 사과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의 또 다른 놀라운 이점은 노화 방지 특성입니다. 사과에 존재하는 항산화제는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식단에 사과를 포함하면 피부를 더 젊고 빛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미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사과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과에는 천연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섬유질 함량이 자체적으로 높으므로 혈류에서 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속성은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를 관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많은 사과도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양가가 높지만 천연 당분과 산도는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분은 입안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공급하여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를 먹은 후 이를 닦거나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과에 관해서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살충제 잔류물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재배된 사과에는 농약 잔류물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거나 재래식 재배 사과를 베이킹소다나 식초 등을 이용해 깨끗이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재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스타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약물로 사용된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사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에는 이러한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단에 사과를 포함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때까지 이 항산화의 끝판왕인 과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어떻게 건강하게 식단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몇 가지 레시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사과 깍두기 레시피.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심지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시고 접시에 담아둡니다. 넓은 믹싱볼에 액젓 2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1.5스푼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다진 마늘을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둔 사과를 전부 믹싱볼에 넣고 양념들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비벼주세요. 취향에 따라 통깨 등을 뿌려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과 도너츠. 밀가루 100g에 베이킹 파우더 1스푼과 우유를 적당히 묽어지지 않게 넣어주고 반죽을 만듭니다. 사과의 가운데 심지는 원통형 모양의 칼등을 이용해 파내고 도넛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두께는 1cm에서 2cm 사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사과를 밀가루 반죽에 충분히 묻혀주세요. 냄비에 식용유를 사과 반죽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중불에서 튀겨주세요. 사과의 두께에 따라서 생각보다 금방 튀겨질 수도 있고 늦게 튀겨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일찍 익어버린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 사과 무생채 무침. 사과와 물을 채칼로 얇게 썰어줍니다. 믹싱볼에 손질한 사과와 물을 넣고 소금 간을 적당하게 해둡니다. 식초, 다진 마늘, 설탕, 고춧가루를 넣어서 무침용 소스를 무침의 양에 맞게 만듭니다. 아까 있던 믹싱볼에 위에 소스를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과의 장단점과 레시피에 대한 탐구가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과일은 다양한 영양상의 장점을 제공하며 적당히 섭취할 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단일 식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식단이 항상 최선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건강한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행복한 식단 되세요.